이재명 대표하고 미팅을 했잖아요. 윤석열이 법원에 압력 넣어서 유죄 선고하게 하는 것도 좀 안 해줄 수 있고 이런 식의 이야기가 나왔다는 이재명 얘기죠. 검찰개혁 잡음이 커지는 가운데 이번 검찰 인사에서 밀려난 검사들이 대거 판사 이직에 도전하는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27일 대법원에 따르면 올해 일반 법조 경력자 법관 임용 절차에서 총 153명이 법관 인사위원회의 최종 심사를 통과해 임명 동의 대상자로 선정됐습니다. 출신 직업별로는 법무법인 등에 소속된 변호사가 68명으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검사 출신이 32명으로 지난해 배 이상으로 크게 늘면서 역대 최다를 기록했습니다. 그렇다면 상당히 많은 검사 출신 법관을 조이대가 뽑을 수 있는데 이렇게 인사에 밀려 도망가듯 법관에 지원한 검사 출신 판사들이 차후 민주당 관련 재판에 어떤 판결을 하겠습니까? 굉장히 심각한 부분입니다. 법무부는 중수청이 행안부 산하로 가게 되면 수사기관 통제가 잘 될 수 있다고 하는데 오히려 반대로 지금까지의 역사를 보면 일체감과 선민의식이 강한 검찰에선 윤석열 같은 이가 나타날 수 있어도 경찰 그리고 중수청에선 그 가능성이 희박합니다. 검찰은 통제가 안 돼서 문제가 있을 때도 있었지만 경찰은 통제가 너무 잘 돼서 문제였습니다. 중수청을 검찰에서 떨어뜨려 지금까지 자신도 검찰인 양 착각하는 검찰물을 빼기 위해서라도 법무부보다는 행안부에 두는 게 더 좋다고 저는 판단합니다. 관련해 저 사법 카르텔을 만만하게 보면 안 되는 이유 보시고 이어가 보겠습니다. 김용부 원장을 대법원에서 보석 허가를 해서 석방됐잖아요. 예, 최근에. 대법원에서 보석 허가하는 게 되게 이례적인 경우거든요. 네. 그것부터 벌써 지금 대법원이 뭔가 민심과 어긋나서는 우리가 망하겠다. 네. 그리고 실제로 지금 정청래 대표가 사법개혁도 공언했잖아요. 대법관 숫자는 반드시 늘린다. 니들 이런 식으로 장난치는 거 더 이상 용납하지 않겠다. 대법원은 왜 도대체 견제 감시를 받지 않고 니들 판결문도 왜 공개를 못하는 거냐. 이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서 지금은 조이대가 살겠다고 납작 엎드려서 눈치를 보는 형국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전까지 준동했던 그런 모습은 이제 불가능할 거고요. 자기가 그 사법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서 최대한 기회주의적인 모습을 보일 것 같습니다. 사법부도 나름 거기서 출세를 지향하는 자들은 굉장히 정치적입니다. 예, 예. 그 눈치가 빠르고요. 예. 또 그걸 풍향을 알기 위해서 열심히 애를 써요 또. 예. 제가 얼마 전에도 현재 이제 제 후배들도 다 고위 판사일 거 아니에요. 대법관들도 거의 다 제 후배더라고 이제 보면은. 근데 그런 어떤 판사들 만나가지고 후배들 얘기를 좀 들어봐도 이게 지규현 같은 경우에 너네들 볼 때 지규현 어떻게 될 것 같아? 그랬더니 걔는 지금 지가 하여튼 선고 안 하는 걸로 지금 방향을 잡고 시간 끌면서 가는 것 같고 그러니까 사건도 거기다가 지금 병합을 안 시키고 다른 재판부로 배당하잖아요. 그러니까 지규현은 그렇게 가고 결국 이제 그 술자리 문제나 이런 걸로 이제 징계를 받을 수밖에 없을 거다. 판사들이 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벌어진 모습들을 보시면 이 내란 세력이 족벌 언론을 상당히 기댈 수 있는 우군으로 그가 생각해 왔잖아요. 네. 그다음에 재벌이 갖고 있는 돈이 다 결국 우리 편이다. 우리 편 자금을 쓸 수 있다라는 게 있었잖아요. 그다음에 종교단체도 통일교가 됐던 정광훈이가 됐던 아니면 뭐 강남의 대형 교회가 됐건 뭐 순복음교회가 됐건 다 우리 편이다라는 자신감이 있었잖아요. 그리고 최종적으로 어떤 문제가 생기면 법조가 우리를 보호한다. 검찰과 법원이 우리 편이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저것들이 확고한 카르텔을 짜서 또아를 틀고 계속 움직였던 그게 이제 지금 무너지고 있잖아요. 그게 되게 역사적인 의미가 있는 거예요. 하나의 이게 예가 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판사들 얘기 중에 재밌는 게 있었어요. 형 진짜로 검찰총장 되는 거예요? 이런 걸 물어봐. 그래서 야 니네들은 그래도 보면은 그 가능성이 별로 없다는 걸 알잖아. 그랬더니 아니에요. 우리 회사에서도 형이 될 것 같다고 되면은 정말 재밌을 것 같다고 얘기하는 애들이 많다. 난 정말 저도 크게 웃었어요. 판사들까지 내가 그렇게 생각할 줄은 몰랐어. 그러니까 그 검찰 조직이 우왕좌왕하면서 이제 지들 아는 판사들한테도 막 물어보고 할 거 아니에요. 서로 얘기도 하고. 그러니까 그러면서 쟤들 당황하는 모습을 보는 것도 꿀잼이고. 그 다음에 제가 가가지고 몇 달 안 남은 조직에서 분명히 가만히 있지는 않을 텐데 그냥 일반적인 추측으로 볼 때 그럼 그거 구경하는 것도 재밌을 것 같고 뭐 이런 식의 얘기죠. 기득권이나 이 카르텔이 얼마나 집착이 심한 건지를 단적인 예로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검찰이라는 조직이 수사를 안 하고 기소만 담당하면 이 일이 줄어듭니까 늘어납니까? 줄어들잖아요. 아니 그럼 직장생활 하는 사람이 지 일이 줄어들고 봉급은 똑같이 나오면 당연히 좋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왜 싫다고 했겠어요? 그걸로 해내서 생기는 가외 수입이나 가외 이익이 막대하니까 내가 지금 잠깐 일 많아서 고생하더라도
조금만 고생하면 나중에 먹을 게 이만큼 더 생긴다. 그것 때문에 반대하는 거 아니에요. 네, 예. 자본주의 사회에서 경제적으로만 해석을 하자면 대법원도 마찬가지예요. 사건 많아도 죽겠다고 맨날 그러잖아요. 그래 너네 사건 많다고 그러니까 숫자 늘려줄게. 그럼 좋아야 되잖아요. 어느 공무원 조직이든 간에 다 물어보면 일 많다고 직원 좀 늘려달라는 게 다 그래요. 중앙정부건 지방정부건. 근데 유독 대법관들만 아니 우리는 진짜 늘리지 말라고. 왜 그러겠어요. 뻔한 거 아닙니까 이유가? 그거를 해서 잠깐 6년 동안 고생하더라도 나중에 먹을 게 많은 거예요. 먹을 게 많으니까. 제가 예전에도 그렇게 대중과에 그런 말씀 많이 드렸어요. 헌법재판관하고 대법관하고 검찰총장하고 누가 제일 높을 것 같습니까? 다 똑같아요. 예. 똑같이 장관급 그 봉급을 받는다고요. 그런데 진짜 웃기는 게 판사들한테 똑같이 차 나오고 비서 나오고 법인카드 나오고 사무실 나오고 똑같거든요. 예. 임기도 헌법재판관 6년, 대법관 6년, 검찰총장 2년밖에 안 돼요. 예. 그러면 그냥 생각할 적에 제일 영향가 없는 게 임기 짧은 걸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 똑같은 직급이라면 일은 적는데 대우는 똑같이 받는 거. 이걸 좋아할 거 아니에요. 근데 웃기는 게 너 셋 중에 판사들한테 뭐 하고 싶어? 그러면 100이면 100이 다 대법관 하고 싶다 그래. 왜 그럴까요? 왜 헌법재판관보다 대법관을 좋아할까요? 헌법재판관은 일도 훨씬 적고 그다음에 주목을 받는 사건은 정말 나라를 들었다 놨다 하는 사건이에요. 대통령도 파면시킬 수 있고 행정수도 이전도 막아버리고 헌재가 그런 권한을 갖고 있잖아요. 일은 훨씬 적어. 차는 똑같이 크고 좋은 거 나와. 근데 왜 그러느냐? 아니 나가서 변호사 할 때 대법관 출신이라고 하는 게 훨씬 더 돈 벌기 용이하거든. 솔직히 말해 그거예요. 대법원이 사건이 많으니까 도장값이라는 게 훨씬 비싸고. 근데 또 웃기는 게 검사 출신들한테 대법관하고 검찰총장, 헌법재판관 다 갈 수 있잖아요. 너 뭐 하고 싶냐? 그러면 다 검찰총장 하고 싶다 그래. 심지어 헌법재판관을 하던 안창호가 박근혜 때 재판관 되고 6개월 만에 그 최동욱 날아가고 하면서 검찰총장 새로 뽑을 때 그 후보군에 들어가가지고 인사검증 동의를 해야지 원사검증을 하잖아요. 네, 공감합니다. 절대 방심하면 안 됩니다. 한덕수 기각도 그렇습니다. 특검에 다 술술 불어서 기각이었네 이렇게 생각하시면 오산입니다. 그렇다면 특검이 불구속 수사를 했을 겁니다. 덕수가 헌법재판관 임명을 거부하고 버틴 것도, 지기현이 윤석열을 탈옥시킨 것도, 조희대가 이재명 대통령 피선거권을 박탈하려 했던 것도 합당한 사유가 있어서 그랬던 게 아닙니다. 이건 내란 세력이 우리 사회에 얼마나 깊고 넓게 뿌리 내리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지표 중 하나일 뿐입니다. 그런 부분에서 검찰개혁은 저 기득권을 무너뜨리는 결정타가 될 수 있기에 매우 중요합니다. 윤석열 검찰이 정권을 잡고 연이어 나라를 뒤집어 엎을 뻔했습니다. 윤석열 개인의 일탈로 간주할 수 없습니다. 이런 검찰을 더 이상 두고 볼 순 없습니다. 따라서 검찰개혁은 지금 반드시 해야 하고 그 방향은 검찰의 힘을 빼야 하는 쪽에 맞춰져야 하는 것은 물론입니다. 그동안 민을 통제하려 했던 검찰은 헌법에 규정된 대로 이제 민의 통제를 받아야 합니다. 다만 이 과정에서 의도하지 않게 일반 국민들에게 피해가 갈 수 있는 방안이 뭔지를 면밀히 검토해야 합니다. 옥석을 잘 가려야 하는 지혜가 필요해 보입니다. 여러분들은 해당 부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소중한 의견 많이 부탁드리며 어나바는 민주진영의 동지가 운영하는 신선한 여름그룹 소개해드리며 이만 인사드립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